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철 뉴스 시간. 오늘도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특집 밤참 뉴스. 오늘은 설 선물에서 확인한 2023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요즘에 그 백화점 선물 코너에 가보면 네. 설 명절로 뭐 60만 원짜리 굴비, 100만 원 넘는 쇠고기 세트가 가격이 또 진열장에 올라온 굉장히 것 많이 같네요. 있습니다. 네. 25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네. 6,500원짜리 치약과 만 원대의 식품이나 잡화에도 손님들이 굉장히 음. 많습니다. 이게 설 경기도 굉장히 양극화 혹은 격차가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네. 일종의 하이엔드라고 해서 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 가성비 상품이 양극화가 뚜렷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20만 원대 과일, 50만 원대 와인을 사고 150만 원짜리 한우를 사는 사람도 많지만 또 한 매대에서는 만 원대 양말이나 식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명품 선호 현상도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소비가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들을 굉장히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 선물 네. 얼마나 비싼 겁니까? 저도 이번에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주류,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술 네. 종류가 많더라고요. 모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디저트 와인의 황제랍니다. 이 황제님은 비싸요. 샤또 디켄 버티컬 컬렉션인데 이게 2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병당요? 64병만 들어와 있는데 예. 또 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멘 르로와 미주닉 그랑크리라고 하는 2007년산인데요. 네. 2억 1,500만 원.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한 잔씩 나눠서 팔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겠죠. 예. 따면은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모 백화점에 이건 2017년산인데요. 프랑스의 브루고뉴 로마네 꽁티. 이건 제가 들어봤어요. 네. 예, 이 와인도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판 위스키 플래티넘인데 이거 70년산인데 4,400만 원.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억을 넘어가는 그런 주류 선물 세트가 나오는 반면에 그 또 제 주변에는 10,000원 정도 선에서 진짜 가성비 좋은 와인을 추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것도 굉장히 또 잘 팔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와인이나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위스키 즐기는 사람들 진짜 늘었다는 많이 얘기 늘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네. 또 비싸도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는 그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번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기간에 와인과 샴페인 등의 주류 구매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34.7%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주류의 초고가 명절 선물 세트를 사는 사람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설마. 그렇죠? 그렇죠. 2억이 네. 넘어가는 와인을 산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저도요. 왜냐면 저는 그건 있어요. 10,000원짜리 와인을 마시다가 30,000원짜리 와인을 마시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3만 원짜리 마시다가 10만 원짜리 마시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식구가. 아니 근데 거기에서는 10,000원이냐 10만 원이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는데 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1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는 얼마나 벌어질까? 별로 잘 못 느낄 것 같거든요. 저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한 잔씩 먹어도 알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건 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기분으로 마시지 않을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분하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향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가의 주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개인 고객보다는 법인 고객들이 주라는 게 뭔가를 의미하는 느낌적 느낌입니다. 그럼 실속형 선물 세트는 어떻습니까? 실속형 선물 세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10만 원 미만의 상품들이 18%가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하다못해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좀 저렴하게 선물하는 주변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설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을 한 유통업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제품 매출이 12.9%로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급의 선물 세트 매출은 2.7%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유통업계에서 설 선물 세트 포장이 너무 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버릴 때 보면 진짜 저 박스가 너무 아깝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포장재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 포장재나 친환경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일다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선물 세트 출시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양이 안 이뻐도 가치 소비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이렇게 의미를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 네. 소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를 많이 해요. 네.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야채마켓에 보면 뭐 캔, 햄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생활용품, 과일 이런 다양한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선물 세트인데 이 중고마켓에 가면 3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다 열지 않은 미개봉 상품입니다. 네.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햄이랑 식용유 이렇게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네. 5만 원짜리 3만 원에 산다 그러면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선물 세트는 기본적으로 하나 낮게 사는 것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취생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집에 또 선물 세트를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개봉을 안 한 거니까 네. 파는 거 사서 음.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잖아요. 지금 작년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5.1%인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이 정도인데 실제로 연말로 가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보통 이제 식품 들어있는 선물 세트 많이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밀 식용유 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파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받으신 분들이 파는 거죠. 같은 선물 받았는데. 세트를.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 네. 세트가 비슷한 게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명절 선물용 식품 중고거래와 관련돼서 무허가, 무표시 제품 또는 이게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어요. 소비기한이나. 그러네요. 그런 제품들 혹은 또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데 다시 사가지고 판매하는 건 내가 어쨌든 판매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이런 경우는 판매업 영업 신고하신 분만 판매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물로는 이런 혹시 이런 거 선물 받았다고 내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먹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네. 중고거래 내놓으면은 안 이건 되는 적발될 수 있다. 네.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올 한해 이제 굉장히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실속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트렌드코리아 2023을 내놨는데 거기 보면 체리 슈머라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동안 케이크에 올려진 체리만 쏙쏙 골라 먹는 것처럼 구매는 안 하고 혜택만 챙기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마트 가서 시식만 쭉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소비자를 체리 피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컨슈머를 붙여서 체리 슈머. 효용을 극대화하는 아주 실속형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를 말하는 이런 체리 슈머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어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리 피커랑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체리 피커는 좀 얌체잖아요, 솔직히. 그 얌체 소비자를 뜻하는 체리 피커보다는 체리 슈머는 극도로 실용적인 소비를 한다는 긍정적인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쓴다가 아니라 쓰긴 쓰는데 필요한 만큼 선택적으로 구매하겠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잘라서 조금만 살 수 있는 걸 산다든지 네.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가격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실용적인 방법을 쓰는 소비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긴 그쵸? 한데 예. 그래도 뭔가 좀 얌체 같은 느낌? 그렇진 짠돌이 않습니다. 느낌? 예, 짠돌이 느낌이죠. 짠돌이 얌체는 느낌이 아니고요. 있네요. 얌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허리띠를 졸라매서 실속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방법 또 네. 좀 알려주셔야죠. 무작정 그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런 기간에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 산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고 불필요한 쿠폰은 팔아서 수익도 내는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그러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포장이나 소용량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 더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자취생들을 많이 봤어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조금씩 팔고요. 네. 그 편의점에서 1+1을 하는 특정 제품들이 있대요. 많이 네네. 하는. 많이 근데 하죠. 그렇게 사면 본인들한테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마트까지 가서 또 가면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막 주워 담게 맞아요. 되잖아요. 1+1 담다가 2+1 담다 그러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편의점에서 그렇게 실속 소비를 하면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 업계에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돼서 좀 가격을 그 내려서 판매를 하면 잘 팔리는 걸 아니까 맥주나 와인 같은 경우도 작은 용량을 만드는 거예요. 맥주도 500ml가 아니라 250이나 355 이렇게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네. 가격을 좀 내려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와인 같은 경우도 소포장으로 375ml면 텀블러 하나만한 거잖아요. 그거만한 조그만 용량의 와인을 판매한다든지 혹은 한 그 시스템 그 앱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 매장에서는 다양한 와인을 한 잔씩만 결제해서 마셔볼 수 있는 유료 와인 시음 테스팅 탭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이거 할 처음 만하겠다 싶은 들어봤네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포장으로 조금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속 소비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술을 판매하는데 정말 작은 캔으로 판매를 네. 하는 거예요. 또 투명한 데에다가 담아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귀엽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불황용 소비 패턴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공동구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공동구매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분화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고물가 시대를 견디기 위한 절약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렇게 절약해서 사시는 거를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 기분 좋죠. 예, 예. 사는 것도 좋은데 예. 난 싸게 샀어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중고마켓에서는 동네 이웃이 같이 사고 같이 나누는 같이 사요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꼭 그걸 사고 싶은데 너무 용량이 많다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구매를 해서 가격을 좀 협상을 해서 단가를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 구매를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티셔츠가 제가 사긴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데 그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예. 50벌 대신 7만 원. 음. 근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신청 받으시는 분 한정. 이렇게 하면 그거를 사게 되면 사실 평소에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공동 구매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OTT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OTT를 다른 분들과 계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하고는 공유를 많이 하는데 네네. 친구들끼리도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나가는 구독료를 좀 아껴 쓸 수 있으니까 또 하루 단위로 쪼개서 파는 사이트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연휴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 인기 있었던 송혜교 씨가 출연한 드라마. 예. 출근할 때는 눈 벌게 가지고 출근할 수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몰아서 나는 리스트 쫙 뽑아놓고 하루 종일 보겠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루만 사는 거예요. 쪼개서. 400원, 600원.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배달 음식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행자 아닌 거 옆집 살아요. 네. 오늘 치킨이 땡겨요. 근데 하나 다 먹긴 좀 그렇다. 뭐 내지는 좀 이 용량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사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배달을 한 군데서 2개를 시키는 거죠. 가능하네요. 네. 왜냐하면 네. 배달료를 그냥 3,000원 내느니. 그렇죠. 배달료 1,000원, 요즘 많이 비싸졌잖아요. 1,500원, 1,500원 나누실까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뭐 예를 들면 뭘 한 박스를 사서 네. 한 상자를 사서 거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누는 거 나눈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사람 숫자가 좀 더 늘어나면 그것도 일종의 공동구매가 될 수 있을 그렇게 것 될 수가 같아요.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체리 슈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고요? 네, 올해 초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 유튜브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거주 국가를 변경해서 구독료를 아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국가로 만약에 국적을 바꾸면 2,000원에 3,000원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여기가 그 VPN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아니라 우회망이에요. 이걸 네. 통해서 접속을 해서 현지 요금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프티콘이나 영화 관람권도 제값을 주고 사지 않는다고 해요. 온라인에 쿠폰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온라인 온라인 쿠폰을 쓰는 대신에 팔려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싸게 사서 이게 채권 할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싸게 사서 이윤을 약간 붙여가지고 다시 내놓는데 그 쿠폰이 원래 가격보다는 10에서 20%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을 안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걸 저렴하게 내놓고 그거를 이제 중개하시는 분은 10% 20% 이윤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사기에 속을까봐 네. 사실은 조금 기성세대들은 겁나거든요. 우려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대요. 최저가, 특가 이런 거가 붙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제품을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로 이게 50% 할인인지 원래 39,000원에 팔 건데 59,000원이라고 하고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이렇게 파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아니, 최저가 비교 같은 거 할 때 보잖아요. 저도 뭐 가끔 가다가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게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막상 결제할 때 보면 비슷해요. 그 가격은 되게 한 30% 저렴한데 배송료가 네.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끝내 합산을 해보면 가격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특가인지를 확인하는 앱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로 해당 상품의 할인율이 얼마인지 판별을 해주는 앱인데요. 예를 들어서 210g짜리 그 냉동밥 있잖아요. 네. 그거를 24,210원에 판매 중인데 그걸 앱에 입력을 해보니까 쏘쏘 딜. 그러니까 할인폭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그런 가격들을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네네. 이런 앱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 참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데요. 좀 용기가 있기도 해야 될 것 근데 같고. 부지런해야 돼요. 예, 부지런하기도 하고. 아,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연습을 좀 해야 연습을 됩니다. 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설 선물에서 나타난 올 한해 새 트렌드 체리 슈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설 선물 세트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체리 슈머들이 좋아하는 거래 형태가 이 중고 거래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 유통사 이런 데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백화점들이요? 정도로 예. 온오프라인 그 유통사들이 요런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고거래를 많이 해서 집에 있으니까 집이 비좁은 거예요. 왜 비좁지?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나 쓰나? 팔까? 그러다가 이제 사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처음엔 거잖아요. 나눔을 한번 해봐요. 그러다 금세 팔렸네? 그러다가 그래 그럼 나 이거 2개니까 하나 팔까? 그리고 이렇게 1+1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저도 한번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냐면 특정 브랜드인데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잘 팔지도 않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은 너무 비쌌어요. 근데 보통 한 50% 미만으로 할인을 하니까 내가 오래전 지금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나는 갖고 싶은데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이 24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 이게 2025년이 되면 한 증권사의 전망에 따르면 43조 원까지 와, 성장할 것으로 그렇군요. 봤습니다. 저 집에도 팔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제 집에 있는 분이 네. 나 발바닥 운동할래 그러면서 뭘 조그마한 걸 또 사고 운동기구 목이 많이 나와요. 아픈데 그래서. 목에다 뭐 이렇게 붙이면은 자동으로 진동해가지고 목 풀어주는 게 있어 그럼 또 사고 뭘 또 하면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은 운동기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사지 기계는 없습니까? 있죠. 그거는 뭐 이렇게 막 문지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던데 저는 좀 팔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고거래 장터에 올라온 것 중에 아내가 팔라고 해서 팝니다.
가방이었는데 그렇군요. 아내가 팔아도 좋다고 해서 아내 가방을 팝니다. 이게 있었어요. 비슷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중국의 네. 경우에도요. 보니까 2015년에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56조 원에서 5년 만이 2020년에는 1조억 위안, 우리 돈으로 188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고거래 시장이 100억 유로를 돌파했다라는 예상이 있을 정도로 중고거래 마켓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지금 이제 진행자님과 제가 얘기한 건 생활용품도 있지만 네. 명품들도 중고거래 리셀해서 굉장히 음. 높은 금액으로 받는 시장도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체리 슈머들은 절약을 하는데 또 절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선택과 얘기입니까? 집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굉장히 아껴서 요 시간대 가면 할인 판매하지라고 해서 사 먹지만 어떤 날은 하루 정해서 오마카세로 30만 원이 넘는 저녁을 먹기도 하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 중에 오마카세가 자신의 즐거움인 친구가 있어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대신에 술, 담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한 달에 딱 하루 정해서 정말 먹고 싶은 집에 가서 오마카세를 이렇게 하는 게 이 친구의 즐거움이에요. 30만 원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다른 기호식품을 하지 않고 그거를 취미로 즐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네요. 나한테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투자한다.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체리 슈머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네, 제일 힘든 게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죠. 예. 사실은 OTT 서비스가 이렇게 계정을 공유하는 게 장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자니 구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탈을 할 것 같고 그렇죠. 두자니 수익성이 계속 나빠질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구책으로 회사의 몸집을 줄여가고 있기도 한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어느 선 정도까지 허락을 할 건지 이게 안 되면 여기도 광고를 넣을 건지 이런 고민들을 OTT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체리 피커는 제가 말씀드린 얌체 같잖아요. 예.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실속형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경기가 계속 어려울 거란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은 딱 가성비 실속을 따지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챙겨주면 얼마든지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속 없는 소비자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혜택을 누리려라는 소비자들을 충성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도 배워야 한다. 기업도 그쵸. 변화해야 살 수 있다. 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